화순 이양 쌍봉마을. 마을 입구에 있는 기념비. 왼편 의병장 양회일 선생 순의 기념비에는 선생은 1907년 1월 거의를 준비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계당 산중에 쌍산의소라는 근거지를 두었다. 오른쪽에는 선생과 함께 의병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이 있다. 쌍산의소는 국가직은 사적지 485호로서 이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일제에 맞서 싸운 아주 의로운 곳입니다. 이 일대는 의병장 막사, 무기 제작소, 지휘본부, 그리고 무기 제작에 필요한 유황 채취 장소 등 의병선과 막사타다. 더 오른편 개울, 이물을 사용했을 것 같다. 탄약을 만드는 유황을 저장했던 곳이다. 계당 산중에 있는 의병마을. 의병 사당을 짓고 있다. 양회일 선생이 임노복과 처음 거사를 결의했던 집이다. 무기제작소 가는 길. 대장간터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총은 포수의 총을 본따 만들고 화약은 유황과 오줌털을 섞어 만들었으며 탄환과 발화선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사용한 총은 도화선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화성총. 참가 의병은 대부분 그 지역 유생들과 농민, 삼포수와 일부 해상군인들이다. 이런 무기와 인원으로 1905년 너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의 전투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있는 선생의 기록이다. 1907년 1월 거병하여 4월 22일 능주와 화순관원을 점령하고 동복에서는 패전하여 체포된 후 유배형을 받았으나 풀려났다. 다시 의병 활동을 하다 1908년 6월 체포되어 단식으로 순구하였다. 선생 사후에 문중에서 발간한 행사실기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의 순위비에 새겨진 녹천 고광순과 성제 기사면. 포의사. 녹천 고광순 의병장을 모시는 사당이다. 녹천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 선생 12대 후손이다. 선생의 의병활동은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다. 선생은 1906년 12월 담양 대덕 운산리에서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창의한다. 부장의 고재량, 선봉장의 고광수 등 고씨 근친들이 대거 가담했다. 이때부터 사용했다는 불원복 태극기다. 불원복은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운산에서 거병한 후 1907년 2월에는 남원을 공격하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4월에는 화순동복 도마치에서 일본 군경에게 패한 다음 산중에 응가하고 유격전을 전개했다. 9월에는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리산 영곡사에 근거지를 두고 군수품 비축과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일제군경은 화계에 본부를 두고 진압작전을 실시하는데 사전에 이를 격퇴코자 부대를 나누어 화계를 공격하게 하고 선생은 영곡사를 방어하였다. 당시 쌍계사에 머물던 일본군이 영곡사를 급습하여 치열한 항전 끝에 승구하였다.
선생의 순절비가 영국사에 세워져 있다. 일제 기록인 전남 폭도사에는 1907년 10월 17일 영국사를 공격, 고광순 이하 13명을 사살했다고 나와 있다. 또 한 번 성제 기사면 장성공원에 선생의 순국비가 있다. 선생은 을미사변 후 장성에서 기우만과 거의하였으나 조정의 선유에 의해 해산하였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장성 수연산에 호남창의 해맹소를 두고 거의하였다. 통령의 김용국, 선봉장의 김태원 등을 임명하였다. 9월 23일에는 고창 문수사에서 일경과 접전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때 선봉장 김태원의 공이 컸다. 12월 7일에는 법성포를 공격하고 세곡을 탈출하여 백성들께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의병대를 담양 금성산성으로 옮겼으나 적의 기습을 받았다. 선생은 부상을 입고 겨우 탈출, 순창 복흥에서 은신 중 체포되었다. 진중 일지는 일본군 14연대가 1907년부터 2년간 의병과 싸운 기록이다. 일지에 있는 금성산성 전투상보에는 시간별 전투 내용과 쌍방 피해 상황, 노획물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병 사상자가 70여 명으로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다. 일제는 1908년 1월 30일 체포 후 김태원 의병장이 구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서천교, 지금의 광주교에서 2월 2일 선생을 사살했다. 전남 폭도사에 의하면 전라도 대표적 거계로 1906년부터 7년까지는 최익현, 고광순, 기사면을, 8년에는 김태원, 김율 형제를, 9년에는 전해산, 심남일, 안기용을 들고 있다. 광주광역시 죽봉대로, 농성광장에서 동원국가에 이르는 대로이다. 죽봉은 김태원 의병장 호다. 농성광장에 있는 선생의 동상. 그런데 화순남면 인암분교에도 선생의 동상이 있다. 동상의 걸림문에는 이 학교 학구인 무동리에서 외장 요시다를 포살한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격전 현장에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는 대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적비와는 달리 일제 기록은 1908년 2월 2일 요시다 대장이 아닌 가와미츠 조장과 하야시 상등병이 전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기록이 서로 다르다. 김태원 의병장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동생 김율 의병장이 있다. 형제 의병이다. 사랑하는 아우에게 전하는 글이 남아있다. 국가 안위가 경각에 달렸으니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명예를 유한 것이 아니라네. 나주문평에 선생의 생가터가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마지막 광주 어등산에서 항전하다 1908년 4월 25일 어등산 뒤편 박산마을에서 순국할 때까지 많은 전공을 세워 전라도에서는 가장 용맹하게 싸운 의병장이었다. 선생은 당초 참여했던 호남 창의 해맹소에서 분진하여 독자적으로 의병대를 이끌고 동생에게도 별도로 의병대를 만들어 지휘하게 하여 유격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했다. 김율 의병장은 호남창의 해맹소에서 형과 함께 활동하였으나 독자적으로 한평 주제서를 공부하기도 했으며 창평에서는 일본 기병대를 대파하기도 했다. 1908년 3월 30일 송정읍에서 체포되어 수감 중 순국한 형의 시신을 확인차 가는 도중 탈출을 기도하다 일본 경찰에 사살되었다. 일제가 거계로 칭한 심남일 의병장 기념관이다. 본명은 수택이고 전남에서 제일 가는 의병이 되겠다고 호를 남일로 정했다.
기념관에는 선생이 쓰던 인형이 있는데 다른 의병대와 연락문서에 사용한 것 같다. 폭도 속에 10남일 사용 인형이라고 써있다. 남한 대토벌 기념사진첩에 있다는 체포 당시 사진이다. 같이 체포된 일행 중 강무경과는 의형제를 맺고 함께 항쟁하였다. 강무경 의병장은 부부 의병이다. 기념비에 새겨진 선생의 공적은 1908년 2월 기사면 김태원, 김율 등이 순국하자 독자적으로 의병대를 결성하여 20여 회의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안기용, 전해산 의병대와 연합하여 투쟁하다 1909년 7월 조정의 해산 조치과 일제의 진압작전으로 의병대를 해산하고 화순 청풍에서 응가다 체포되어 1910년 10월 4일 39세로 순국하였다. 광주공원에 선생의 순절비가 고향 한평을 향해 세워져 있다. 일본이 거결하던 또 한 사람, 전해산 의병장. 기념관이 전북 장수에 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의병활동 기록물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으로 만든 의병 신표와 팔도 작전 지도가 있다. 대동창이단 의병장이 된 후 주로 영광, 나주, 한평에서 항전하였다. 소규모 병력으로 일본군과 대적하기 위해 전라도 다른 의병대와 연합하여 작전하였고, 그러나 일제의 진압작전으로 의병활동이 어려워지자 의병대를 해산하고 응가하다 1909년 12월 18일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선생의 묘는 기념관 뒤편 산자락에 있다. 여기는 보성 문덕면 동소산 자락에 있는 법화마을, 안기용 의병장이 성장한 곳이다. 가세가 어려워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 살았던 집이다. 전라도에서는 어린 머슴을 담살이라 한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인근 7개 마을 머슴대장을 했고 힘이 장사고 성격이 강직했다고 한다. 당시 농촌은 일제의 토지 침탈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의병을 가장한 도적의 무리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방도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봉기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908년 음력 3월 동소산에서 봉기하였다. 의병 대부분은 머슴들과 소장농, 일반 백성이었다. 보성 등량 비들고개, 첫 전투를 치른 곳이다. 고개에 파청 승첩비가 있다. 이곳에서 1908년 4월 26일 일본 헌병대를 기습해 전과를 올렸다. 그 후 대원사, 진산, 나주 거성동, 보성 천동과 복내장 등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9년 일본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전사자가 늘고 회유활동으로 9월에는 부하 60여 명이 투항하자 의병대를 해산하였다. 9월 25일 고향 법화촌에서 일행과 함께 체포되었다. 선생의 행적을 기록한 담산실기에 해산하면서 남긴 말이 실려있다. 적이 강에서 대적할 힘이 없고 밖에서도 도와줄 수 없어 백성에게 해독만 끼쳤으니 각자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담사리 의병장 안기용은 1911년 5월 5일 선생의 나이 32세로 순국하였다. (1908년과 9년에) 전라도에서는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교전 횟수는 전국 대비 1908년 25%에서 9년 47.2%로 의병 수는 24.7%에서 60%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도
전라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제의 진압작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조속히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였다. 보병 2개 연대와 경찰대와 헌병대, 해안 포병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작전은 1909년 9월부터 40여일 동안 3기로 나누어 전라도 일대와 해안에 거미줄 같은 포위망을 치고 의병들을 찾아 회유하고 체포, 처형했다. 대토벌 작전으로 인한 의병의 피해는 사망 420명, 체포와 자수 1687명이라고 한다. 한말 후기 의병들의 항쟁,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제와의 전쟁, 그것은 전선없는 전쟁이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온 전쟁은 아니었을까. 토벌 작전으로 체포된 16분의 의병장 모습이다. 대부분 교승으로 순국하였다.